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개발, 재건축, 특별과의 스페셜 코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나에게 맞는 투자 지역 찾는 방법 뿐만 아니라 적정 가격을 찾는 방법, 그리고 현금 청산을 어떻게 피해가는지, 이런 현실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투미 김재경 소장님의 재건축 재개발 특강을 이번 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재를 투자하려고 할 때 솔직히 저도 제재는 돈이 많이 묶여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돼라고 저는 갭 투자, 주식 위주로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해야지 했을 때 이사대책이 나와가지고 현금 청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핑계를 하나 또 댄 게 재개발, 재건축은 현금 청산이 되는데 위험해서 안 돼라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현금 청산의 위험성이 있어도 재개발, 재건축을 제낄 수 없는 시기가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주의를 해서 저희가 제재에 접근하면 될까요?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인데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다 예정지예요. 좋았을 윈간한 재개발 지역들은 그 재개발 지역의 물건이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만 판가름하면 되는데, 예정지를 하려고 하니까 권리 산정 기준에 따라서 현금 청산 당한대. 뭐 이런 것들 따지게 되는 거고, 근데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예전건 거 같지만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로 등기 친 사람, 정확하게는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새롭게 소유권 취득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이사 부동산 대책 지역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거기 이사 부동산 대책이 뭐고 아무것도 아닌 지역을 샀는데 그 이사 대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이 돼버리면 그건 또 나는 청산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지 않았었어요. 가장 최근에도 2022년도 1월 달에도 8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지정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재개발 예정지를 생각하고 샀는데 노후도가 어느 정도 또 됐었어요. 여기를 국토부가 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해버리는 순간 난 청산자로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를 내가 정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 특히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이게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조합설립 인가까지도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오해들도 다 재개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재개발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가장 최근에 이제 흑석 1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설 인가가 났거든요. 얘네들 거의 20년 가까이 끌었어요. 20년?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걸릴까? 물론 빨리 가는 애들은 뭐 빨리 가기도 하지만 오래 걸리는 애들은 밑도 끝도 없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는 조합설 인가가 나면 비싸잖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비싸도 그 정도 돈은 지불하는 게 낫고요. 그러면 반문할게요. 조합설 인가가 났어도 완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맞습니다. 8년에서 10년은 걸려요. 조합설 인가가 나도 8년에서 10년이라니까요. 예정지 갔다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기다가 중간에 하락장 한번 와오면 예정지는 없던 얘기가 됩니다. 없던 얘기가. 그냥 안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꾸 예정지 물어보는 사람들은 저는 공부를 잘해서 내가 그 리스크를 완전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말려요. 근데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돈을 조금 넣어서 어떻게든 인서울 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로또, 그냥 뭐 지주택보다는 낫지만 거의 그냥 지금 예정지 나오는 데들이 2000년대 초반에도 예정지였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셔라. 그래도 뭔가 지금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도 조금 너무 안 좋은 얘기 하면 뭐하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 6월 1일에 또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 더 많이 풀어줄 거고, 애초에 윤석열 당선인도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들도 했었었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모아주택도 나오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재개발 그 정비구역에 대한 노후도가 안 맞는 데들도 모아주택을 가면 또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부분들 다 공부를 하고 기간도 고려를 해서 들어가면 오케이. 대부분은 금방금방 돼요. 또 모아주택 속도도 빨라요. 뭐 빠르게 뭐가 빨라요. 똑같습니다.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친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이후 것만 보던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팍팍팍 밀어주고 모아주택의 예정지가 될 만한 애들을 정말 알짜배기로 해서 공부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준신축만 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보려고 했을 때 적정 가격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준신축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로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하나 있는 애들도 적정 가격을 찾기가 어렵다. 뭐 이중 가격, 삼중 가격으로 찾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재 같은 경우 조건이 좀 워낙 다 다양하고 특히 재건축 말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건이 다 다양하고 그리고 피가 막 시기에 따라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그럼 적정 가격은 어떻게 찾냐고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좀 쉽진 않은데 그냥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임장을 가서? 네, 그게 뭐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제외구역 내라 하더라도 재개발이 어려운 거는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무허가, 도로, 통건물 너무 막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도 다 다르고 그리고 권리가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추산가액일 때는 또 그것도 정확한 프리미엄도 잘 모르고 이래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봐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는 눈이 있으려면 그런 데 지역의 물건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잘 보고 그리고 그 지역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과 비슷한 입지, 그 지역과 비슷한 가격대 이런 비교점들이 많이 많아야 이 A 재개발 지역에서 얘가 뭐 좋은 매물이고 뭐고 이거를 떠나서도 애초에 A 재개발 지역이냐 B 재개발 지역이냐 뭐가 더 낫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참 어떤 식으로 말을 많이 해드리냐면 재개발 지역이 서울에 100군데가 넘어가요. 너무 어렵죠. 이거 어떻게 다 비교해요? 라고 하면 또 어려운 거는 또 시점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컨셉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 결국 속도전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입주를 그래도 3, 4년 내에 하고 싶어. 이제 곧 결혼할 건데 당장은 뭐 전세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뭐 3년 내에 입주하고 싶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뭔 10년 뒤에 입주야. 이거 안 돼. 5년 내에 입주해야 돼.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난 관리처인가 이후로 찾는다. 특히 관처 이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권을 취득하는 거고 여기서도 건축물이 멸실되면 토지 분치의 4.6이거든요. 그리고 건축물이 멸실했다라는 거는 종부세도 안 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1주택자는 가장 추천하는 게 대주택 특례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사항 규정 있습니다. 뭐 검색해 보세요. 제가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특례인데 이걸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멸실된 입주권 사서 입주권을 팔고 일반세율로 처분 이런 것도 기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고려했을 때 나는 관처 이후 거를 간다. 아니, 속도를 고려했을 때 관처 이후 거를 간다. 여기서도 멸실된 거 이후로 간다 라고 하면 싹 사라집니다. 서울에 100개 넘어가는 재개발 지역에서 몇 개 안 남아요. 그 몇 개 안 남는 거에서도 금액대별로 내 금액에 맞는 거 뭐 8억이에요 라고 하면 그냥 이문이경 가야 되고요. 그게 딱 그냥 정해집니다. 근데 일반인은 그게 좀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딱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몇 개 안 남은 지역들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금액대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소장님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놓고 그냥 계세요?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게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제 제가 그래서 기준 잡는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관리처분인가 이후라고 하면 그거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서울시 클리너 시스템 지금 현재는 정보몽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정보몽땅 들어가서 관처 이후 것만 쫙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소팅이 되겠죠. 그럼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있는 지역들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흑석뉴타운에 흑석 9구역과 흑석 11구역은 이제 곧 관처 날 것인 거고 흑석 9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여기 관쳐놨고 좋네 하고 갔더니 금액이 15억 넘게 필요해. 다음 지역. 노량진에 가보는 거죠. 노량진도 노량진 6구역, 2구역 관쳐놨죠. 8구역도 관쳐놨죠. 봤는데 또 역시 금액이 만만치 않아. 막 14억, 15억 이래요. 다음 지역.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관처가 났는데도 금액대가 맞아 라고 하면 그때 그 지역을 가는 건 거고요. 그렇게 찾아보는 게 일단은 순서인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제 얼마로 어디가 제일 괜찮아요 바로바로 튀어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일단은 조건에 맞는 지역들이 어디냐 이걸 먼저 걸러내고 그 지역들을 순차대로 찾아가 보는 거죠. 투자 금액 얼마 필요해요? 동네 보통 가봤는데 여기는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움직여라.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투미TV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투미TV 보면 지금 여기 금액 지역별로 막 분석한 영상들보다 투자 금액이 얼마고요 이런 것들, 여기는 어떤 게 포인트가 전매가 가능하고 여긴 전매가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뭐 솔직히 뭐 재개발 관심 있으시면 저를 피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도 왕도가 없다라는 거네요. 자기가 손품을 팔든 발품을 팔든 조사를 하든 영상을 투미TV의 영상을 보든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빅데이터들이 정말 난무하잖아요. 사이트도 많고 그래서 막 조건을 별로 딱 거두면 딱 솔티겟돼서 나오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어느 아파트 어느 입지 이게까지 쫙 나오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빅데이터로 정리된 사이트는 아직 없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아실에서 재개발에 대한 사항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거를 좀 참고해 보셔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긴 시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소장님만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처 선정 시 아까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기준으로 해서 먼저 보자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반드시 좀 초보 투자자 재건축 재개발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좀 체크하고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걸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건축 예정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재건축은 현재 정권에서 바람이 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을 바라보고 있든가 안전진단도 신청 안 했다든가 이런 데들도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재개발은 입주권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입주권 여부 항상 꼭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일반적인 주의사항보다도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세금 세팅 1순위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금을 먼저 봐요. 초보자분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내돈에 맞는 거. 그리고 지역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글러먹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맨날 강남이 좋대서 강남 오피스텔 사. 강남의 땅 한 평은 배신하지 않는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용산의 땅 한 평, 헛소리 하지 말고요. 용산, 강남의 오피스텔, 원룸, 투룸 이거 많이 올랐나요? 올라는 갔죠. 요즘 오피스텔도 올라갔으니까. 근데 오피스텔 몇천 올라갈 동안 아파트는 수억 원에서 10억 넘게, 강남 같은 경우 20억도 넘게 올랐죠. 그게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찍어버리고 지역에서 금액을 맞춰버리면 이런 이상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막 오피스텔, 막 빌라, 신축 빌라, 막 체결되지도 않는 생숙 막 이런 거. 생수 막 끔찍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항상 세금을 먼저 세팅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면 상관없어요. 무주택자면 이제 금액에 맞는 지역 그리고 멀쩡한 물건들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주택이 있다 라고 하면 아까 1주택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 특례조항 관천한 입주권 생각해봐라 라고 했었잖아요. 입주권을 쭉 찾아보는 거고, 근데 나는 다주택이야. 그러면 제1지역에 도로부지라든지 통상가라든지 이런 특수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컨셉, 세금 세팅을 먼저 맞춰놓고서 그 다음에 그 지역별, 금액별 보면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역으로 난 여기를 가고 싶어요 해보면서 들어가면 항상 사고 터지죠.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썩비리 어쩌고 저쩌고 뭐 근생빌라가 어쩌고 뭐 썩상이 어쩌고 하다가 다 물립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멀쩡한 물건들로 가라. 우리가 뭐 아파트도 최소 25평 이상이 잘 올라가지 막 17평 막 이런 아파트들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또 그래도 아파트는 올라는 가요. 근데 상승폭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서 내가 제대로 잘 분석을 하면서 움직여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맨날 막 강남의 어떤 지역을 먼저 가고 금액에 맞춰서 어거지로 끼워 맞추면서 사고 터지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아파트도 그런데 재개발은 더 복잡해지거든요. 여러분이 사기에 걸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제가 항상 얘기드렸죠. 싸고 좋은 건 없어요. 화가들을 조심해라. 화가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정지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너가 사야지 라고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